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자, 우리 둘째 마당 2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레임 레이아웃과 뷰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레이아웃 중에서 가장 단순한 레이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의 뷰만 보여줍니다. 사실 배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하나만 딱 보여주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갖는 거는, 자, 뷰를 여러 개 추가를 하게 되면 나머지 뷰들이 가장 마지막에 추가한 뷰 아래쪽에 깔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첩시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깔려 있는 뷰를, 앞에 있는 뷰를 만약에 보이지 않게 하게 되면 그 다음 뷰가 보이고, 그 다음 뷰를 또 보이지 않게 하면 그 다음 뷰가 보이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의 뷰들 중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뷰를 보여주거나 또는 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속성을 가시성 속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visibility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레이아웃은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사용된다기보다는 이 프레임 레이아웃과 가시성 속성, visibility라고 하는 속성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부분 화면을 서로 전환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우리 시작 화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스타트 메뉴 누르고요. 자, 애플리케이션 네임에다가 자, My Frame Layout 이렇게 입력을 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자, My Frame Layout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자, 패키지 이름에는 에디트 링크 눌러서 마이자를 한번 없애봅니다. 자, 넥스트, 피니쉬 누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 화면들은 일단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놔두고요. 마지막에 피니쉬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네임에다가 My Frame Layout 이렇게 입력을 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프로젝트 창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프로젝트 창이 보이면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자, 그런 형태로 화면 구성을 하고요. 이번에는 자바 소스 코드를 건드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바 소스 코드를. 자, 우리가 아직 화면 구성을 위한, 즉 화면 배치를 위해서 레이아웃을 건드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씩 소스 코드를 건드리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화면 레이아웃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화면 레이아웃을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 건 뭐냐면, 자,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를 이미지 뷰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 뷰라고 하는 뷰가 제공이 됩니다. 이미지를 보여줄 때 이거 쓰세요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두 개를 프레임 레이아웃 안에 중첩을 시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첩시켜 놓은 거를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서로 바뀌어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서로 바뀌어서 보이게 하는데,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미지가 바뀌어서 보이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지금 요거는 자, 폴더가 열려 있거나 뭐 이랬을 때 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자, 클로즈에서 저는 다시 닫았다가 다시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자, 조금 전에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보였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파일 탐색기에서 어떤 그 특정한 폴더나 이런 것들을 열어놓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런 형태의 에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하다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여기서는 잘 되는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설정에 따라서도 그렇고 약간씩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정상이 됐죠? 자, 제가 다시 자, 스타트 화면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럼 activity main.xml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작업 영역을 좀 크게 만들어 보죠. 자, 여기 화면이 이렇게 있죠. 이 화면에 있는 요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텍스트를 선택하고요.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진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눈 모양하고 자석 모양을 이제 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즉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왼쪽에 팔레트에서 위젯을 이 화면으로, 디자인 화면으로 갖다 넣을 때 필요한 것들은 웬만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갖다 놨죠? 그 상태에서 자, 버튼을 화면 위에 배치를 먼저 하나 시켜봅니다. 자, 왼쪽에 팔레트에서 버튼을 끌어다가 화면에, 자, 왼쪽 부분에,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추가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왼쪽과 위쪽에 연결선이 만들어지면서 오른쪽에 이 제약 조건 프리뷰라고 할 수 있죠? 제약 조건 미리 볼 수 있는, 자, 제약 조건을 볼 수 있는 화면에 위쪽과 왼쪽에 연결선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에다가는요, 자, 버튼 선택한 상태에서, 자, 속성 중에서 텍스트 속성을 찾은 다음에, 자, 텍스트를 한번 바꿔봅니다. 자, 텍스트는, 자, 우리가 이미지 바꾸기라고 하는 글자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미지를 바꿔서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게 인식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여러분이 그 에뮬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하고 동시에 이제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런 상태가 되면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물론 CPU도 많이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메모리를 충분히 늘려주시는 게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글자가, 자, 입력되는 상태로 잘 안 바뀌네요. 자, 지금 보면 조금 기다려야 되나요? 자,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네요. 지금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해서 그런 걸로 보이고요. 자,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 제가 메모리를 일단 조금 늘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가 작업 관리자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좀 중지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쓰기가 좀 더 쉽겠죠. 자, 지금 보면 메모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디스크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가 제가 움직여 보면 정상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요. 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렇게 보이네요. 여러분도 이제 쓰시다 보면 동일한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놨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노트북이나 PC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에뮬레이터를 잠깐 제가 중지시켜 볼게요. 에뮬레이터가 실제 단말의 기능을 거의 다 넣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라든가 CPU를 많이 소모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작업 관리자에서 에뮬레이터 여기 지금 실행되어 있었죠? 그거는 지금 종료를 시켰습니다. 자, 종료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확 줄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보면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입력란에 이렇게 가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멈춘 것처럼 된 거는 에뮬레이터 때문에 그런 거였고요. 에뮬레이터는 이따가 다시 실행할 때 한번 에뮬레이터를 실행해서 그쪽으로 앱을 실행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지 바꾸기 라는 글자로 바꿔봅니다. 자, 그러면 버튼 위에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죠. 저는 버튼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프레임 레이아웃을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레이아웃 가보면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죠. 자, 프레임 레이아웃을 끌어다가 자, 버튼 아래쪽에 붙여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또 에러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에러가 생기는 이유는 자, 여기 아래쪽에 텍스트 태그 가서 보면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매치 패런트로 돼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320dp로 아예 숫자로 고정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랄까요? 500dp 이 정도 한번 해볼까요? 자, 디자인 탭으로 와보면 자,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요 크기를 아예 자, 이렇게 지정한 걸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500dp라고 하니까 화면 영역을 벗어나 버리죠. 400dp로 한번 줄여보면 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양쪽에 공간이 좀 남긴 했지만 뭐 필요하면 우리가 이걸 잡고서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겠죠. 이건 아예 다 끌어당겨졌네요, 그죠? 여기 끝에 있는 핸들을 잡아서 이렇게 크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53, 432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350dp 정도로 가로 레이아웃 위드, 즉 가로 크기를 고정을 한번 해보고요. 430 정도로 해서 고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는 얘기한 것처럼 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인 경우에 자, 매치 패런트라고 하는 걸로만 적용하게 되면 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한 거고요. 여러분이 이게 아니라 만약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렐러티브 레이아웃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를 거예요. 자, 위에 이 연결선이 없죠. 그럼 이 위에 연결선은 자,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의 아래쪽 연결점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면 버튼 아래쪽에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붙게 됩니다. 자, 화면에 이미 버튼과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 요 두 가지를 배치를 해봤습니다.